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그간 상담 과정에서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는 뉴스나 아니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라는 질문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저는 경제지표를 근거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통화를 하셨던 고객님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5월 1일 FOMC 미연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과 중요 코멘트를 이렇게 발표하였죠. 이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 이전 핵심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를 모니터링해드리면서 살짝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핵심 물가지수와 미연준의 기준금리 관계인데요. 핵심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농산물, 에너지 등을 뺀 실질적인 소비자 물가지수를 말하고요. 지금 그림의 푸른색 선이 핵심 물가지수 상승률이고 붉은색 선이 미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푸른색 선의 핵심 물가지수 상승률이 높아질 때 미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지수가 둔화되면 미연준도 기준금리를 내려서 대응했죠. 1990년대 이후 최근 미연준의 이런 트렌드를 보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오르는 구간에서 미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대응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만약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려면 미국의 경제지표가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당장 약간 나빠지는 경우라면 미연준은 경제지표가 약간 둔화되더라도 우선 기준금리를 동결하여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보면서 대응을 합니다. 이후에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 기준금리를 조금씩 올려서 대응을 하겠죠. 첫 번째,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에 대한 예측을 할 때 미국의 물가 상승률과 미국의 경기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서 예측하는 것이 적중률이 더 높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왜 사람들은 연준의 파월 의장과 연준 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연준 의원들의 코멘트를 더 많이 집중하는 이유는 미 연준 의원들도 사람인지라 과거 경기 판단을 잘못하여서 여러 번 금리 결정을 잘못했고 증시와 채권 시장이 폭락했던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볼 때 지난 1979년 볼커 연준 의장 당시 5.18동으로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루 만에 기준금리를 4% 인상하는 등 당시 기준금리는 17.5%까지 인상이 됩니다. 당시 연준의 결정으로 채권과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당시 볼커 의장은 토요일 밤에 학살자, 살인마 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94년에도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1년 동안 기준금리를 3%나 인상해버립니다. 너무 성급한 금리 인상으로 역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하락했고 실물 경기마저 둔화되자 미 연준은 금리를 다시 인하하기 시작하죠. 자, 이처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이런 의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회의가 끝나면 그들의 코멘트에 상당히 집중합니다. 만약 그들이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결정을 내릴 것 같으면 투자금을 현금화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이런 파월 의장 등 연준 의원들의 이 말은 립서비스가 돼서 주식시장을 움직입니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들의 말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미 연준은 립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조정합니다. 경제는 심리인데요. 향후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데 이때 불황이 시작됩니다. 미 연준은 사람들의 소비 및 투자 심리가 냉각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향후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인내심을 갖겠다,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 같다 등의 립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심리를 조정해 갑니다.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인내심을 갖겠다, 아니면 천천히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투자 심리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럼 5월 1일 미연준 공기시장위원회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월 회의에서 미연준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동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인내심을 보이겠다는 문구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미국의 경기 평가에 대해서는 고용시장이 강하고 경제활동도 견조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연준은 미국의 경기가 견조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겠죠.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 둔화와 이 물가가 부진했던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장에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시장에 전달한 것이죠. 첫 번째, 그동안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들을 봤을 때 당장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애초에 낮았고 이번 회의에서 미 연준은 미국의 경기를 견조하게 봤습니다. 두 번째,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이들이 딱히 뭔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만한 요소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는 없죠. 세 번째, 파월 의장은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립서비스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완급을 조절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미연준 공개시장위원 회의 전에 투자자들은 올해 내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80% 이상으로 아주 높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연준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확실히 둔화될 때 인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늘어나는 것을 방치해두면 심리가 실물 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파월 의장은 1분기 미국의 경기 둔화는 일시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파월 의장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연방금리 선물에서 올해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50%로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연준 의장이 말 한마디로 투자 및 소비 심리가 쉽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립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런 시장의 심리를 바꿉니다. 그럼 앞으로 전혀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만일 미국의 물가지수가 연속 하락하고 제조업, 고용, 소비 등 다수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미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대응을 할 겁니다. 아주 약간씩이요. 자, 그런데 현재까지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와 5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볼 때 당장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져서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했는데 이게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그림처럼 미국 증시가 5월 1일 하락을 했죠. 자,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간단히 생각해서 은행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덜 맡기기 때문에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호재로 작용합니다. 미연준 회의 결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확인됐죠. 기준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했던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급적인 요인으로 증시가 하락한 것으로 추측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다는 겁니다. 미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이런 투자자들의 이 예측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미연준 기준금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예측은 바로 연방금리 선물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연방기금 금리 선물은 결제월의 마지막 날에 연방기금 그 월의 평균값으로 이 결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해당 월의 선물 가격이 얼마에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미래 연준의 기준금리가 얼마가 될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예측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값이죠. 자, 선물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림에 2019년 5월 97.605포인트에 연방기금 선물이 거래되는데 이 말은 5월 연평균 연방기금 금리가 2.395%의 말일에 마감이 될 것으로 참여자들이 많이 예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연방기금 금리가 97.61포인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는요. 다음 달 말일에 연방기금 금리가 월평균 2.39%가 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수의 투자자들은 내년으로 가면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다수의 투자자들이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물일 뿐 실제적인 금리 결정은 미 연준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리의 방향까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냥 투자자들의 이 심리가 어떤가 이것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자, 이들이 기준금리 결정을 할 경우 어떤 일이 주식시장에서 일어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흐름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 주신 내용과 함께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초보자분들이 보기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좀 돌려보시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상당히 오래 설명을 드리고 말투도 느리고 뭐 신문도 막 읽어주고 되게 오래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 뭐 비하자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근하고 가족과 놀 시간이 필요하고 게임을 하시거나 자기 자신을 쉬게 할 시간이 또 필요하시죠. 물론 이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시간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때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 핵심만 간결하게 딱딱 연구를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쉽게 이해하고 다 좋은데, 만약 제가 막 니기적하고 뭐 대충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면 제 입장에선 좋겠죠. 광고를 그만큼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만큼 시간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최대한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드리고 미리 대본을 오랜 시간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내용이 좀 더 쉽게 전달되어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방식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절약하셔서 가족과 또는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